네, 이번 시간에는 90회 실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회 폴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90회에서 텍스 실행시켜 주시고요. 수험 번호 21, 1, 7개입니다. 21, 1,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름, 본인 이름 쓰시고요. 설치, 클릭. 이런 게 나오죠. 90회 나왔습니다. 문제 유형 A형이고요. 감독관 번호는 3603. A형 3603. 엔터. 실무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죠. 1번 문제. 1번 보시면 거래처 등록에 추가하시오. 거래처 등록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신용카드에 추가라고 했으니까 여기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코드는 99613, 99613. 카카오 법인카드, 카카오 법인카드 엔터 하고요. 유형은 매입입니다. 그럼 매입으로 클릭해 줘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번호 없죠. 넘어가고요. 카드 번호 있습니다. 9408, 9408-0000-3481, 3481-0019 엔터 하면 되고, 카드 종류는 사업용 카드죠. 맨 오른쪽에 사업용 카드 3번 클릭합니다. 결제 계좌 국민은행, 결제 계좌 여기 있죠. 은행명 국민은행, 국민 여기 있죠. 국민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국민은행. 결제 계좌 번호는 095 다시 21 다시 0013 다시 112 하면 되죠. 오케이. 결제일은 매월 20일, 결제일 20일 입력해주면 되고요. 다음에 사용 한도가 500만 원 있습니다. 사용 한도 여기 있죠.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역시 빠뜨린 거 없는지 또는 오타가 없는지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가 있네요. 거래처별 초기월 열어서 한번 보죠. 거래처별 초기월 클릭. 처음에 예상매출금 여기 있습니다. 예상매출금 주대원 수정전이 155만 원인데 수정후가 150만 원으로 수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현 주대원이었고 주대현은 690만 원으로 수정하라는 거죠. 690만 원. 다음에 바드럼 보겠습니다. 바드럼 여기 있죠. 바드럼 주안동을 550만 원으로 수정하라는 이야기고, 주안동 550만 원. 다음에 주안성은 1025만 원으로 수정하라는 거죠. 주안성 1025만 원, 1025만 원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계정강화 및 적용등록 메뉴의 복리후생비, 판관비입니다. 판관비, 복리후생 계정의 대체적으로 3번에 영업직원 대상 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을 등록하시오. 오케이. 계정강화 및 적용등록 클릭해서 판관비의 복리후생비는 811번입니다. 계정과목 번호 아시는 분들은 여기다 811 하면 바로 갈 수 있고요. 번호를 모른다 그렇다면 이 왼쪽에 판관비, 판매배 관리비 클릭하면 판매배 관리비만 쭉 나열해 주죠. 쭉 내려보면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컨트롤 F에서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엔터해서 찾아가도 되고요. 여기서 대체적으로 3번, 대체적으로 여기 있죠. 3번에 영업직원 3번 엔터, 영업직원 대상 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엔터 하고 오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일반점 입력 문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일반점 입력 클릭해 가지고 7월 8일 열어놓고요. 보겠습니다. 7월 8일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한 1차 중도금 3천만 원을 자계약수표로 지급하다. 자계약수표는 현금이죠. 대변의 현금입니다. 공장 착공일은 7월 3일이고 준공 예정일은 2021년. 지금 2020년 기출문제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2021년 내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3천만 원 중도금 준 거는 이거는 건물이 완공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계약수표는 현금이니까 현금 지급. 간단히 한 줄로 1번 출금해가지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3천만 원. 두 줄로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해도 괜찮죠. 7월 20일로 가겠습니다. 7월 20일.
공장 이전을 위하여 공장 건물의 3층을 주 수경산업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다.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 이체.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임차 보증금이죠. 이렇게 계정강목도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사용합니다. 임차 보증금에는 수경산업 그랬죠.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의 임차 보증금 수경산업 금액은 5천만 원, 5천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번 화살표 5천만 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7월 30일 보유 중인 짜기 주식 100주 주당 액면 만원 취득가 12,000원 중 25%를 5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 전액이 당일 당장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이겠죠. 처분 전 짜기 주식 처분 이익 및 짜기 주식 처분 손실 결정 잔액은 없다. 그렇다면 액면 그대로 처분 손실이나 처분 금액, 처분 이익 나오면 인식하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100주고 취득가액이 12,000원입니다. 곱해보면 120만원 되겠죠. 120만원인데 25%만 팔았습니다. 120만원 25% 120만원 곱하기 0.25 하면 30만원이 돼요. 곱하기 0.25 250만원 하면 30만원 30만원짜리를 여기 50만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20만원 이익이죠. 자기주식 처분 이익 20만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분석했으니까 입력해 보겠습니다. 7월 30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옵니다. 103번 보통예금 들어오는 게 50만원 들어왔고, 대변에는 자기 주식 자기주식 원가가 아까 25% 곱해봤죠. 30만원이 나가고요. 또 대변에 30만원짜리를 50만원에 팔았으니까 20만원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이렇게 3, 4, 3번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는 거죠. 4번으로 갑니다. 8월 25일 당해 연도 중 단기 시세차익 목적,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주 LG의 주식 1000주 주당 액면가 500원 주당 취득가 1000원 1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1000주를 1000원에 샀으면 100만원이죠. 100만원. 전체금 100만원이고 50% 절반 50만원입니다. 50% 주당 1,500원의 처분 보통예금 입금.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옵니다. 얼마? 50% 500주를 1,500원에 팔았으니까 500주 곱하기 1,500원 하면 75만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옵니다. 차변에 들어오는 게 보통예금 75만원, 대변으로 나가는 거는 50만원이죠. 단기 매매증권 50만원입니다. 그러면 50만원짜리를 75만원에 팔았으니까 25만원 처분 이익.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75만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50만원, 또 대변에 처분 이익이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2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10월 19일로 가겠습니다. 5번이죠. 10월 19일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자립을 돕기 위해 현금 50만원을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기부했다. 그럼 기부금, 기부 영수증 수령했다. 현금, 대변의 현금, 차변의 기부금이죠. 출금으로 간단하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1번 출금, 기부금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10월 31일로 가겠습니다. 10월 31일 매출처 주 대원의 부도로 외상 매출금 잔액 15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상 대손 잔액은 84,000원이다. 부가세 고려하지 말고요. 그렇다면 대손 충당금 84,000원만 대손 충당금 자변에 적어주고 나머지 금액 150만원 빼기 84,000원 빼기 84,000원 하면 141만 6천원. 이거는 대손 상각비가 되는 거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주대원 적어주면 되죠. 10월 31일 차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109번이죠. 109번 대손 충당금 금액은 84,000원. 또 차변에 대손 상각비 금액이 141만 6천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 적어줘야 되겠죠. 대원 150만.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매매 출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매매 출전표 입력. 매매 출전표를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었고요. 첫 번째 날짜가 8월 7일부터 시작하네요. 8월 7일 보겠습니다. B사업자인 김민영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55만원 부가세 포함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받겠다. 제품 판매니까 매출 쪽이고 현금 영수증, 현금 받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과세입니다. 22번입니다. 유형 22번. 현금 영수증, 카드, 건별 이런 거는 합계 금액 적어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주죠. 55만원 적어주면 자동으로 분리해주고. 거래처는 김민영. 분계는 현금입니다. 제품 매출 맞고요.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간단하네요.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8월 17일. 주인왕에게 제품 B 50개를 판매하고 전자제한계에서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주인왕이 발행한 약속금을 받다. 그러면 받을 어음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주인왕이 공급받는 자고요. 공급가액 400만원, 세액 40만원, 합판금액 440만원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어음으로 받는다. 받을 어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매출이고 세금계에서 발급했으니까 과세 매출 11번으로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 코드 거래처는 인왕. 전자세금계에서 발급했고요. 분계는 혼합하고 제품 매출 맞고요. 차변에는 받을 어음 110번이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3번 9월 26일 주 대전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2,500만원, 감가누계액 2,100만원을 500만원 부가세 별도에 매각하면서 전자세금계약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두 제대 발행한 약속금을 받다. 그럼 받으름을 받은 거예요. 혹시 공급가액하고 부가세는 500만원, 부가세 별도 50만원으로 기록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계장치는 취득원가 2,500만원이 대변에 쓰고 차변에는 무조건 감가상각누계액 2,100만원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차변 대변 비교해서 저분 이익인지 저분 손실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유형은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약서를 발급했으니까 지금 일반적인 과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형 11 공급가액은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코드는 대전. 전자세금계약서 발급 1번요 하고요. 분계는 혼합이고요. 일단 부가세 예수금은 50만원으로 맞춰졌고 제품 매출이 아니죠. 기계장치를 매출한 겁니다.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2,500만원이니까 5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 수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약속금을 받았으니까 받은 금액, 약속금은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인데 이게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 됩니다. 미수금. 받을 어음이 아니라 미수금. 미수금 120번.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상거래인지 아닌지 반드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이 500만원에 팔았고 부가세 별도이기 때문에 받을 금액 미수금이 550만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차변에 또 쓸 게 있죠. 무조건 쓰는 거. 감가상각누계액인데 기계장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기계장치가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여기 있습니다. 207번이죠.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 감가누계액은 207번. 감가누계액이 얼마였나요? 2,100만원이네요. 2,100만원. 이제 다 썼습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을 비교해가지고 이익인지 손실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차변 합계가 2,650만원, 대변 합계는 2,550만원. 그럼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대변이 숫자가 적어요. 그럼 대변에다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익을 써주는 거죠.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 이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대변에 유형자산 저분 이익으로 100만원 써주는 겁니다. 대변에 저분 이익, 유형자산 저분 이익이죠. 914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9월 30일. 주한국마트에 도라지 배즙 선물 세트를 1세트당 55,000원 부가세 별도고요. 10세트 구입하여 영업부서의 매출 거래처 선물하였다. 이거는 접대비가 되겠네요. 전자제한기간 수취했고 대금 보통예금 지급,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되는 거고요. 접대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가 안 됩니다. 불공입니다. 매입에서 불공, 매입에서 불공. 여기 54번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54번.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로 55,000원이니까 55,000원, 부가세는 5,500원. 한국마트 전자제한기한서 수취했으니까 1번 불공제 사유는 말풍선 클릭해가지고 접대비가 4번에 있네요. 입력하고요. 분계는 혼합이고요.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죠. 자변의 접대비. 이 접대비는 매출 거래처이기 때문에 영업부서이기 때문에 800번대 813으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103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금액 65,500원 잘 들어갔고요. 11월 5일로 가겠습니다. 11월 5일. 주 현대로부터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을 220만 부가세 포함에 구입하고 비품이니까 뭐 자명 비품 전자제한에서 발급받았고요. 매입에서 전자제한 발급받은 일반적인 매입이기 때문에 여기 매입에서 과세 매입 5일분으로 입력합니다. 대금 중 10만 원은 11월 1일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 그래서 선급금이 있었나 봐요. 선급금으로 10만 원이 있고 남은 잔액은 보통예금이 있죠. 그럼 103번 보통예금으로 대변에 써주면 됩니다. 입력합니다. 유형 51번이고요.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이니까 그냥 200만 원 적어주면 되겠죠. 부가세 22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가고 주현대 오케이. 전자제한기한서 발급받았으니까 1번 분계는 혼합입니다.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이죠. 비품 자변에 있고 대변에는 선급금이 있었습니다. 선급금 금액은 10만 원. 또 대변에 보통예금이 이체했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잔액 21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가죠. 넘어갑니다.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 원재료 매입처의 공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가나 조명의 축하한을 주문하여 배송하고 대금 30만 원은 당사 법인카드, 국민카드 결제, 그럼 미지급금이 되고요.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적절한 해결처를 하시오. 일단 거래처에 뭔가를 준다, 화환 같은 걸 준다 그러면 접대비가 됩니다. 접대비, 차변에 접대비가 되고 접대비이기 때문에 일단 불공인데 이게 가보니까 부가세가 없어요. 면세품이에요. 화환 꽂히니까 면세죠. 그래서 불공으로 입력하면 안 되고 이거는 면세로 입력해야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그러면 신용카드 면세, 카면이 되겠죠. 매입에서 신용카드 카드 면세, 카면 58번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58번. 공급가액은 30만 원. 거래처는 보니까 미지급금이니까 국민카드 결제했으니까 국민카드. 신용카드사, 국민카드죠. 분계. 죄송합니다. 카드 국민카드, 거래처 국민카드가 아니고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국민카드가 아니고 가나조격이에요. 가나조격. 다음에 국민카드고 분계는 카드로 하면 되겠죠. 카드 4번. 4번 카드. 이렇게 하면 대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 원재료 매입처 공장이기 때문에 제조원가입니다. 그래서 500번대 513으로 입력합니다. 513 입력.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역시 중간에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카드사 이게 아니고요. 거래처 가나 조경 저처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그렇죠. 헷갈리는데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시험 칠 때는 반드시 실수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컴퓨터로 입력하는 시험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조금 감점되는 부분은 감안해서 목표 점수를 잡으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4번입니다. 오류 수정하는 문제죠. 7월 25일 회계 처리한 재원가 원가금은 2020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한 것이다. 그러면 7월 25일 부가세 납부하는 거니까 뭐 거래 같은 게 아니니까 일단
일반 전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서 7월 25일.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재원과 원가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6월 30일자 부가세 관련된 회계처를 이미 했다 했으니까 일단 6월 30일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30일 들어가 보니까 부가세와 관련된 거 이렇게 세 줄로 회계처를 했습니다. 대변의 부가세 대입금,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납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급 세금, 대변에 있던 미지급 세금을 차변에 써서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면 7월 25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월 25일. 세금과 원가가 아니고 미지급 세금으로 입력해야 되겠네 라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세금. 이렇게 입력해야 제대로 된 회계처리가 되는 거죠.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이거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번으로 가겠습니다.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영업보수에서 주한국마트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5만원은 일반 간이영수증이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이영수증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현금영수증 받고 매입세 공제 가능하니까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9월 4일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보겠습니다. 9월 4일 이렇게 분계가 있네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5만원 썼는데 이게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나봐요. 보통예금 대변에 잘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문제 없죠. 그러니까 뭐 대변의 보통예금은 잘 썼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이거 지우고 매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우고 매매출전표 9월 4일 들어가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하면서 현금영수증 복리후생비고 한국마트 그러면 매입세 공제 가능하니까 현금 과세 61번이죠. 61번. 공급가액은 합한 금액이 5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된 거예요. 공급가액 전체 5만원 넣으면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건별 이런 거는 합계금을 넣으면 자동으로 분리해 주죠. 5만원 엔터 하면 자동 분리. 코드는 한국마트. 분계는 일단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아까 일반 전표 입력에서 대변에 보통예금이 있었어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혼합으로 들어가서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복리후생비 811번이죠. 영업보수니까 811 판관비에 복리후생비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결산정리사항. 결산사항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로 맞춰놓고요. 시작합니다.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중 1,200만원이 만기가 1년 미만 도래. 그렇다면 1,200만원은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죠? 차변에 장기차입금 써서 거래처 대한은행 써서 감소시켜주고 차변에 감소시켜주고 금액은 1,200만원. 대변에 이 금액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꾸라는 거죠. 대한은행 엔터 하면 안 되죠. 번호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98003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외상 매출금 계정에는 미국에 소지한 스타 캠프에 대한 외상 매출금은 4만 달러 포함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환율 달러당 1,250원. 선적일 환율이 1,200원입니다. 그렇다면 선적일의 환율로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계산해보죠. 외환은 4만 달러입니다. 근데 선적일 환율이 1,200원. 그러면 4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곱해주면 4,800만 원으로 이게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기말일 회계기간 종료는 이제 1,250원으로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거 4만 달러 곱해보면 4만 곱하기 1,250원 하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5천만 원. 다시 적겠습니다. 5천만 원. 외상 매출금 받을 금액이 4,800만 원이었는데 환율 변화로 인해서 5천만 원이 됐다. 그렇다면 200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받을 돈이 늘어났다. 이익이죠.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그만큼 외상 매출금 차변에 200만 원만큼 증가시켜주고요. 그 차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입력해주고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으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입력하겠습니다. 10월 31일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는 스타캠프 S 검색하면 되겠죠. 스타캠프.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200만 원.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 910번 화살표 200만 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죠. 3번 보겠습니다. 10일 31일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기말 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해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단에 숫자만 입력해 놓으면 되죠. 원재료 550만 원. 원재료가 어디 있나요? 여기는 기말 원재료 재고 여기 550만 원. 그 다음에 제공품은 1000만 원. 제공품이 어디나 찾아보겠습니다. 제공품이 쭉 내려보면 여기 있네요. 기말 제공품 여기 있죠. 제공품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1570만 원. 제품 여기 있네요. 기말 제품 1570만 원.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서 반드시 나갈 때는 전표 추가 클릭하고 잘 되든지 확인하고 싶다 그렇다면 재무상태표나 합계장 입상표 이대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들어가서 12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해당 계정 과목을 찾아보면 됩니다. 원재료 찾아보게요. 원재료 여기 있죠. 원재료 550만 원 맞죠? 550만 원 맞고 제공품 여기 있네요. 1000만 원 1000만 원 맞죠? 제품 여기 있죠. 제품 1570만 원 1570만 원 맞죠? 잔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다음 사항 조회의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조회에서 입력하는 문제죠. 읽어보겠습니다. 제1기 확정신고 기간 중 영세율 자연계약서를 발행한 금액은 얼마인가? 발행한 금액이니까 매출 쪽에서 매매출장에서 매출 쪽에서 전자자연계약서 영세율 전자자연계약서 발행하면 될 것 조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출장 여기 있습니다. 세부적인 증빙에 대해서 물어보면 매매출장이죠. 1기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1기 확정신고 기간 4, 5, 6월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발행한 금액이 매출 클릭해가지고 전체 여기 화살표에서 영세율 12번이죠. 영세율 전자자연계약 12번 클릭하면 나옵니다. 발행한 금액 영세 합계 50만원님께 4월 6일이고 또 5월 달에 영세가 2천만원 그 다음에 또 6월 9일날 영세가 400만원 합계 누계를 말하는 거죠. 분기 누계가 2,450만원 그래서 2,450만원을 적어 놓고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5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일단 날짜가 나왔고 계정 과목이 나오고 모든 거래처를 다 검색해야 되니까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5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 엔터 하면 모든 거래처를 다 찾아주죠. 여기서 가장 큰 거래처가 여기 있네요. 가장 큰 7,350만원 거래처는 광평전자 그리고 잔액은 7,350만원입니다.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또 3번 상반기 중 제조부의 전력비가 가장 적게 발생한 월가 금액은 얼마인가? 상반기면 1월부터 6월까지죠. 상반기고 제조부의 전력비 계정 과목이 나왔습니다. 제조절 500번대 전력비죠. 상반기 월 검색 월을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총계정 원장이죠. 특정 계정 과목의 월을 비교한다. 상반기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전력비 516번 맞죠? 516번 하면 월을 다 비교해 주죠. 가장 적게 발생하는 월은 보니까 540만원 3월 달입니다. 금액은 540만원이고요. 3월 540만원 적고 넘어갑니다. 이제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서 객관식 문제는 풀고 나서 바로 여기 클릭해서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금방 조회한 거 문제 입력하겠습니다. 1번이 2,450만원 2번이 7,350만원 3번은 3월이고요. 금액은 540만원 이렇게 하면 되죠.
닫기 하고 확인. 마지막으로 노란 버튼 답안 저장 클릭하고 확인. 그래서 USB 빼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